그럼 이제 앞서 살펴본 전체 학습 과정과 가중치 변경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예로 알아보는 신경망 학습으로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 강의 학습 현황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입력이고요. 이 부분이 정답인데요. 강의도 출석을 하고 과제도 제출을 해야 이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력으로는 0 또는 1이 나올 수 있는 이진 분류 예제이고요. 0은 미이수, 1은 이수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르니까 모두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입력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신경망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뉴런의 수, 초기 가중치와 학습률 등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입력은 2개, 출력은 1개가 있네요. 따라서 바이오스 B까지 추가를 해서 X1, X2라는 입력을 만들어서 넣었고요. 출력은 Y라는 이름의 출력을 1개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이 출력으로 1 또는 0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가중치 바이오스 초기 값은 그냥 임의로 랜덤하게 0.4, -0.1, 0.1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보통 랜덤한 수를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랜덤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난수로 랜덤한 수로 초기화를 보통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률은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임의로 0.1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학습하는 단계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일단 출력을 계산을 해줍니다. X1, X2의 입력 부분에 0, 0을 넣어서 일단 출력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0 곱하기 0.4 더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0.1 더하기 1 곱하기 0.1 해서 이 모든 입력을 취합한 값은 0.1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0.1은 0보다 크니까 계산함수의 출력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구하는 것이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력은 1이었고요. 00 넣었을 때의 이 데이터의 목표치는 0이었었네요. 따라서 오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중치를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네요. 변경은 아까 그 가중치 변경식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W1 가중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중치는 0.4 그대로 넣어주고요. 학습률은 0.1, 현재 출력과 목표치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1과 0, 마지막으로 입력 X1은 0. 이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렇게 해주면 변경되는 가중치는 0.4로 확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W2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W2의 가중치는 현재 가중치는 마이너스 0.1, 학습률, 현재 출력과 목표는 모두 똑같죠. 0.1, 1, 0, 입력은 0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변경되는 가중치는 마이너스 0.1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스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어스는 0.1, 나머지는 똑같죠. 0.1, 1, 0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변경되는 가중치는
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원래 이런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차가 있고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중치를 변경하는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도 입력을 해서 가중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변경된 가중치에 두 번째 데이터를 넣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중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가중치는 방금 전에 계산된 가중치에 계속 누적해서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데이터가 다 반영된 최종 가중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변경되었던 0.4, 마이너스 0.1, 0이라는 가중치의 두 번째 데이터 0, 1을 넣어서 모든 입력을 취합하면 마이너스 0.1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최종 출력은 계산함수의 최종 출력은 0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출력은 0, 목표치는 확인을 해 보니까 0이었었네요. 따라서 오차가 없죠. 그럼 가중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물론 가중치 변경 시계에 넣어서 직접 계산을 해 보셔도 되는데요.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변경된 가중치에 세 번째 데이터를 넣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중치를 변경해 주면 다음과 같이 0.3,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에 변경된 가중치를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가중치에 네 번째 데이터를 넣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중치를 변경해주면 다음과 같이 0.3,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의 가중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목표, 실제 출력, 오차, 변경된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앱으로 돌려서 캡처해서 넣은 거예요. 밑에 보면 이렇게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을 한번 수행한 것을 신경망에서는 1에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전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학습을 수행을 한 건데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데이터는 4개인데 현재 2개 데이터에서 오차가 있었었잖아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가 0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 결과로 총 5번 반복했을 때 모든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가 0이 되면서 학습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 모두 오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학습이 종료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 가중치는 0.2, 0.1, 마이너스 0.2로 학습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입력에 0, 1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0이라고 잘 정답을 맞추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에 1, 1을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1이 출력이 되면서 정답을 잘 맞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이용을 해서 신경망의 학습과 예측을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게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도 확인을 해 보셨지만 데이터의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손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너무 오래 걸리고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사실상 손으로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단순 반복 연산을 아주 잘하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계산은 컴퓨터한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크롬을 이용을 해서 콜앱을 열어주시고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드린 실습 예제 폴더 안에 뉴럴 네트워크 1이라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잘 학습을 해서 최종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잘 알려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보면 아까 손으로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초기값과 입력 데이터를 똑같이 넣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래 셀에 특정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꼭 0, 1뿐만 아니라 뭐 0.1, 0.2, 0.3과 같은 실수도 넣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인데요. 방금 전에 학습한 신경망 모델의 입력 x1, x2 부분에 0과 1만 입력하는 우리 예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시험 삼아서 0과 1 사이에 다양한 실수 입력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출력을 계산해 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학습이 완료된 신경망 모델에 X1에도 0과 1 사이에 다양한 실수 입력을 넣고 X2에도 0과 1 사이에 다양한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경계로 이 x1, x2 값들에 대해서는 0이 출력이 되었고요. 이 x1, x2 값들에 대해서는 1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망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다양한 입력에 의해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딸랑 4개만 학습을 시키니까 출력이 0과 1로 분류가 되는 이 출력 경계의 모양이, 분류 경계의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여기서부터 00, 01, 10, 11인데요. 입력이 한 이 정도의 분류 경계가 그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학습에 사용되었던 데이터는 잘 분류를 하겠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임의의 다른 입력에 대해서는 방금 전 신경망 모델은 이와 같이 분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선이 그려지기를 원한다면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의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단층 신경망은 지금처럼 직선으로만 분류 경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입력과 입력층과 출력층만 가지고 있는 단층 신경망은 직선으로만 분류 경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직선이 아닌 분류 경계를 가질 수 있는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문제입니다. 만약 평가 방법에 따른 이수 여부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정답인데요. 시험 또는 과제 중 어느 하나라도 1이면 출력에 1이 나오는 이와 같은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직접 한번 학습을 시키고 예측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용 예제입니다. KNN에서 다뤘던 예제와 동일한 예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티셔츠 사이즈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객 5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6번 고객의 티셔츠 사이즈는 얼마일지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한 후에 예측을 한번 수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 후에 학습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은 학습 결과인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드린 다음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이 신경망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키 162, 몸무게 61인 사람의 티셔츠 사이즈를 예측을 해 보았더니 1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예전에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전에 KNN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했을 때는 M으로 잘 분류가 됐었는데요. 눈으로 봐도 M에 가까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출력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은 1로 잘못 분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0과 1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입력 데이터를 넣어서 출력 결과를 확인을 해 봤더니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음과 같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L로 잘못 분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래프로 그려보면 분류 경계가 딱 이쯤에서 학습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물론 이 이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넣었다면 아마 잘 분류가 되었을 겁니다. 보다 많은 데이터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분류 경계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데이터의 개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분류 경계가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딥러닝은 무조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지금 본 것처럼 보다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한 KNN과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과 예측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층의 개수가 더 많은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